아니, 여기가 어떤 모임이라고? 감히 어디서 짝퉁을 들이밀어? 젊은 사모의 거친 손길에 서윤이 맥없이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세상에, 여기가 어떤 모임이라고. 짝퉁을? 아이고, 남편 체면 다 구기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 믿었던 남편조차 차가운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며 휴대폰을 움켜쥡니다. 엄지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꾹 누릅니다. 띠링, 그 맑은 알림음 하나에 남편은 사색이 되고 콧대 높던 젊은 사모의 운명은 순식간에 뒤집히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냈길래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이 통쾌한 복수극의 주인공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11월의 비는 유난히도 잔인하게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빗물인지 살을 애는 얼음 조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언덕길 위로 몰아치는 비바람은 마치 서윤을 비웃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립니다. 후,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지요. 택시비 4,800원. 그 돈이면 곧 태어날 아기 기저귀가 몇 개인가 계산하다 이 고생을 자초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퉁퉁 부은 발을 파고드는 구두의 통증. 발바닥에 불이 붙은 것 같지만 멈출 수는 없죠. 오늘은 남편의 승진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니까요. 참자. 이까짓 거. 내가 웃어야 우리 남편도 어깨 펴지.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오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얼굴에 먹칠만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밉니다. 훅 끼쳐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머리 위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눈부신 조명에 순간 현기증이 일렁이네요. 무엇보다 서윤을 작게 만드는 건 로비를 가득 채운 고급 향수 냄새와 젖은 코트에서 나는 퀴퀴한 비린내의 불협화음. 연회장 문이 열립니다. 수십 쌍의 부부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옷, 번쩍이는 보석들. 서윤은 본능적으로 낡은 가방을 등 뒤로 숨깁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져주셨던 그 붉은 가방. 오늘을 위해 아끼고 아꼈건만 이곳에선 그저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어머, 기철 씨 와이프 아니야?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 나와 동갑내기인 최전무 사모입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시선이 서윤의 젖은 머리칼과 진흙 튄 스타킹을 훑어내립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더군요. 비 맞고 왔어? 세상에 냄새 좀 봐. 여기 호텔 카펫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데 흙탕물을 달고 들어와. 순식간에 꽂히는 시선들.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 순간 사모의 눈이 등 뒤에 숨긴 가방에 꽂힙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자기 뒤에 숨긴 거 뭐야? 어머, 이거 리올 레이디백 아니야? 억지로 팔을 잡아 끌어 가방을 까발리는 사모. 그녀는 가방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연회장이 떠나가라 박장대소합니다. 어머, 얘들아 이것 좀 봐. 세상에 요즘도 이런 A급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박음질 봐라, 발로 했나 봐. 하얗게 변해버린 머릿속.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짝퉁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대들면 남편이 곤란해지니까요.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뭐가? 우리 물 흐린 거? 아니면 감히 짝퉁으로 우리 눈을 모욕한 거?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사모의 눈빛. 그녀는 멈추지 않고
서윤의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쪽팔리지도 않니?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돌려 주세요. 서윤이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지는 사모의 표정. 뭐, 돌려달라고? 거지 근성 어디 안 간다더니. 그래, 가져가라 이 짝퉁아. 짝!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 사모가 휘두른 붉은 가방의 금속 장식이 서윤의 얼굴을 거세게 때리고 지나갑니다. 아! 바닥으로 처박힌 서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들리고 사방에선 헉 하는 숨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사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소리치네요.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급이 맞아야 어울려주지. 냄새나는 게 어딜 감히.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저 멀리 얼어붙은 남편은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쌉니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뜨거운 눈물.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참았습니다. 가난해서 남편 기죽을까봐, 뱃속의 아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죠. 이건 살인이니까요. 인격살인. 서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액정엔 금이 같지만 화면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뱀처럼 바닥을 기어 휴대폰을 움켜줬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액정 위를 미끄러지듯 눌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던 사모의 고함도 사람들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귓가에는 삐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이명만이 위태롭게 맴돌 뿐입니다.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감각이네요. 바닥에 처박힌 시야에 들어오는 건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의 복잡한 무늬뿐 마치 엉망으로 꼬여버린 서윤의 인생 같습니다. 욱신, 불에 댄 듯 타오르는 뺨, 가방의 금속 장식에 찍힌 광대뼈 부근에서 심장 박동에 맞춰 둔탁한 통증이 쿵쿵 울려댑니다. 하지만 살갗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더 끔찍한 건 온몸의 모공 하나하나가 수치심으로 쭈뼛서는 소름 돋는 감각. 아프다? 아니, 아픈 게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죠. 눈앞으로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결혼을 반대하며 바짓가랑이를 잡던 친정엄마의 거친 손. 곰팡이 핀 단칸방 벽지를 보며 고개 숙이던 남편.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싼 두부를 고르려 몇 바퀴를 돌던 자신의 초라한 등. 그리고 시어머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의 안주인. 3년 전 은밀하게 서윤을 불러내어 이 붉은 가방을 건네주던 그날의 서늘한 목소리가 뇌리에 박힙니다. 가지고 있어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유일한 증표다. 그때가 오기 전까진 죽은 듯이 살아. 이 가방이 널 지켜줄 날이 올 게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저 시어머니가 무서워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두고 꺼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남편 기 한번 살려주겠다고 처음 꺼내든 이 무기가 오히려 서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짝퉁이라고 했니? 파르르 떨리는 입술.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눈물이 차올라 흐릿해진 시야 넘어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사모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뒤 겁에 질려 다가오지도 못하고 숙인 남편의 비겁한 모습까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고 쓰러졌는데 상사 부인이 무서워
발만 동동 구르는 남자일 뿐.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팽팽하던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것은 인내심이었고 미련이었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 뱃속의 아기가 놀랐는지 쿵 하고 거세게 발길질을 하네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약해서, 아닙니다. 약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기에 당한 겁니다. 바보처럼 웃어주니까, 굽신거려주니까 밟아도 되는 잡초로 알았던 것뿐. 손끝에 닿는 차가운 휴대폰의 감촉. 감각조차 없는 손가락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봅니다. 화면 속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 단 한 번도 누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비상 연락망 0번. 어머니, 저예요. 미친 듯이 떨리는 손가락. 오타가 났지만 지울 시간조차 아깝네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전송 버튼 위에 올려진 엄지손가락.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평온했던 가난도, 죽은 듯 살라던 약속도 모두 끝장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짓밟혀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질끈 감은 눈. 광대뼈를 부술 듯 내리쳤던 가방의 차가운 냉기를 기억하며 서윤은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짧은 알림창. 그것은 서윤이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비명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 여전히 정적에 휩싸인 연회장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여자가 일어나 울며 빌기를 혹은 도망치기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전송된 이 문자 한 통이 불러올 피바람을. 지금 바닥에 엎드린 이 여자가 사실은 누구의 며느리인지를. 천천히 고개를 드는 서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도끼 품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연회장을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던 공간이 다시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힐끔거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마치 서윤 따위는 바닥에 깔린 카펫 무늬보다 못하다는 듯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태도네요. 자기들 봤어? 방금 바들바들 떨면서 문자 보내는 거?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오늘 모임의 주인공이자 나와 동갑내기인 최전무사모. 그녀는 붉은 입술을 비틀며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내려다봅니다. 같은 1980년생, 똑같은 45살. 하지만 최고급 관리로 팽팽하게 당겨진 그녀의 윤기 흐르는 피부와 달리 생활고에 찌들어 주름지고 푸석한 서윤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두 여자. 어머, 누구한테 보냈대? 경찰? 아니면 늙은 친정엄마? 야, 친정엄마한테 이르면 뭐해? 촌에서 올라와서 같이 껴안고 울기밖에 더하겠어? 냄새만 나지. 주변 사모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서윤의 고막을 후벼 파는군요. 최 전무사모가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명품 구두 소리. 그 뾰족한 굽이 서윤의 손가락 바로 앞에서 위협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서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키릴의 굽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 응? 나랑 나이 같다고 맘먹으려 들면 곤란하지. 급이 다른데. 안 그래?
그녀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서윤의 머리 위로 살짝 기울입니다. 잔이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 투명한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네요. 뚝뚝. 차가운 샴페인 방울이 서윤의 정수리 위로 떨어집니다. 두피를 타고 흘러내린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가 콧등을 지나 입술 끝에 맺히는 굴욕적인 감각. 차가운 액체가 뺨에 열기를 식히지만 속에서는 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뿐. 이들은 모릅니다. 방금 전송된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저 즐거울 뿐이죠. 자신들의 완벽하고 우아한 파티에 찾아온 이 더러운 해프닝이.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익숙한 목소리. 남편 기철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화장실에 갔던 그가 벨트를 추스르며 뒤늦게 돌아온 상황.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내 남편.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그라면 나를 일으켜주지 않을까?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잠시나마 기대했던 자신이 미칠 듯이 바보 같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바닥에 쓰러져 샴페인을 뒤집어 쓴 아내, 엉망이 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앞에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서 있는 최전무 사모. 상황 파악이 끝난 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군요. 자신의 목숨 줄인 승진이 날아갈까봐 공포에 질린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얼굴일 뿐. 여보, 나. 서윤이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바짓단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철은 그 손을 잡기는커녕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피하네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을까 겁내는 사람처럼. 당신 미쳤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철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 괜찮아? 라는 안부가 아닙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서슬 퍼런 호통이네요. 그는 쓰러진 아내를 일으키는 대신 최 전무 사모 쪽으로 몸을 돌려 허리를 90도로 굽신거립니다.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니.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 처가 워낙 총구석 여자라 예의를 몰라서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비굴함의 극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총구석 여자, 교육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날아옵니다. 사모가 휘두른 가방보다 지금 남편이 내뱉은 그 비명 같은 사과가 서윤의 심장을 더 깊게 후벼 팠습니다. 기철이 다시 서윤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듭니다.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 승진 날아가면 책임질 거야? 너? 내가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개처럼 일했는데 당신이 다 망칠 셈이야? 승진. 그놈의 승진 때문에 아내가 뺨을 맞고 짐승 취급을 당했는데도 그는 오직 자기 밥그릇 걱정뿐. 서윤의 눈에서 눈물 대신 서늘한 도끼가 피어오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남편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 잡고 있던 남편의 바짓단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서윤. 이제 이 넓은 연회장에, 아니 이 세상 전체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핏빛 복수뿐입니다. 정말 끼리끼리 노네. 남편 교육관 하나는 확실하네, 기철씨. 최 전무 사모가 기철의 비굴한 모습에 만족한 듯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윤을 사람이 아닌 자신의 구두 굽 밑에 깔린 벌레 보듯 하고 있네요.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립니다. 남자가 못났네, 여자가 눈치가 없네. 저런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남편 앞길 막는 거지.
온갖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철은 그 모욕들을 훈장처럼 받아들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내가 욕을 먹든 말든 사모님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향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해야 하는 눈치군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기철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는 하얀 손.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바닥을 움켜쥐는군요. 쓱. 찢어진 스타킹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쏠립니다. 서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은 까져 피가 배어 나오고 샴페인에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엉망인 꼴. 하지만 허리만큼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는 그녀. 그 기이한 서늘함. 방금 전까지 떨고 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윤의 주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네요. 기철이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 왜 그래? 눈을 왜 그렇게 떠? 서윤은 대답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깁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 눈물 자국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시퍼런 도끼만이 서려 있네요. 서윤의 시선이 남편 기철의 눈동자를 정통으로 꿰뚫습니다.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작지만 고막을 찢을 듯 분명한 목소리. 연회장을 채우던 웅성거림이 순간 뚝 끊깁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적막. 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네요. 감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쥐뿔도 없는 마누라가 나를 무시해?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집구석에서 하던 버릇을 어디서 내보여. 당장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기철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의 고함에 움츠러들지 않죠.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는군요. 남편이라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적보다 더한 짐짝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여자의 허무한 웃음. 그리고 너. 서윤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남편을 지나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최 전무 사모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사모님이라는 존칭도 생략한 날카로운 호칭. 최 전무 사모의 미간이 확 구겨집니다.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니? 그래. 너. 최수진. 서윤이 또박또박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갑내기인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는 서윤.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네요. 가진 것 없어서 남편기 살려주려고 참아왔던 목줄이 끊어진 맹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희들 오늘 실수한 거야. 그 혀 놀린 데가, 그 손 함부로 놀린 데가 전부 치르게 될 거니까. 서리빨 같은 경고. 단순한 악담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예언 같은 말투. 그 기세에 눌려 사모가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지네요. 감히 짝퉁이나 들고 다니는 촌년이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야,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미쳤구나. 아주 실성을 했어. 오늘 내가 그 눈가를 파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사모가 기가 막힌다는 듯 다시 손을 높이 치켜듭니다. 이번엔 가방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서윤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일 기세. 살기 등등한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여보, 제발, 사모님 참으세요. 제가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기철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같이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구제불능인 인간들. 사모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에 닿기 직전. 서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다가오는 폭력을 똑똑히 지켜볼 뿐. 그리고 쾅! 거대한 굉음이 연회장 전체를 뒤흔듭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요란하게 흔들릴 정도의 진동.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마치 폭발하듯 동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잠시 1분 전으로 되돌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호텔 입구 로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평소라면 VIP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을 베테랑 도어맨들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양옆으로 도열해 있군요. 그들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상황. 쿵! 어둠을 가르고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듯한 위압적인 소리. 검은색 물결이 호텔 입구로 밀려듭니다. 대한민국 BVIP들도 함부로 타지 못한다는 특수 방탄 경호 차량 10대가 소름 끼칠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호텔 입구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척척척 칼군무처럼 동시에 차량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귀에 꽂은 인이어, 빗물에 젖어도 흐트러짐 없는 날선 눈빛들.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화려했던 호텔 로비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네요. 호텔 총지배인이 빗속을 뚫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비에 젖은 건지 식은 땀에 젖은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흠뻑 젖어 있군요. 중앙에 정차한 회장님 전용 차량. 수석 비서실장이 다급하지만 더없이 정중한 태도로 뒷좌석 문을 엽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딛는 검은색 하이힐. 그리고 탁! 최고급 흑단으로 만든 지팡이 하나가 바닥을 무겁게 짚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숨을 멈추고 마네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노부인.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장을 지휘하는 30대 장수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명예회장. 그녀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비 내리는 호텔 로비를 올려다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독수리의 눈빛 같군요. 내 며느리가 여기 있다지? 낮지만 천둥보다 위험 있는 목소리. 그녀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라는 단어에 총지배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연회장에 계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총지배인이 앞장서려 하지만 노부인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죠. 그저 거치적거리는 돌멩이를 치우듯 차갑게 일갈할 뿐. 비켜라. 늦었다. 그녀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 번 더 쿵 내리찍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경고음처럼 들리네요. 오늘 이 호텔 문 닫을 각오해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분노로 이글거리는 노부인의 눈.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자 뒤로 수십 명의 수행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마치 군대가 진격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탑승합니다. 붉은색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층,
2층, 3층. 빠르게 바뀌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지금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이들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시 연회장 안입니다. 열린 문틈으로 바깥의 습기를 머금은 냉기 서린 바람이 훅 하고 거칠게 끼쳐옵니다. 따뜻하고 화려했던 연회장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 서늘함에 서윤의 뺨을 내려치려던 최전무사모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네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러웠던 음악 소리도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진 상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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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규칙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지팡이 소리만이 이 넓은 공간의 정막을 깨웁니다.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지는군요. 먼저 시야에 들어온 건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양옆으로 길을 틉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주춤주춤 물러났지요.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거만한 표정들은 의문과 공포로 바뀌어 가네요. 그 검은색 인간길 끝에서 백발의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최고급 흑단 지팡이를 짚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목에 건 화려한 진주 목걸이도 손목을 감은 다이아몬드 팔찌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이곳의 사모들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하는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 기철이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낯이 익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 봤던가 아니면 서점 가판대 경제 잡지 표지에서 봤던가. 흐릿한 기억을 더듬던 기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분이 왜 여기를.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어보지만 다리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네요. 누구세요? 여기 예약된 손님 아니면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최전무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애써 당당한 척 해보지만 목소리의 끝이 갈라지는 건 숨길 수 없군요. 하지만 노부인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치 지저대는 지나가는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철저한 무시. 노부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을 신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꼿꼿하게 서 있는 여자. 자신의 며느리 서윤에게로 곧장 걸어갈 뿐입니다. 저벅. 노부인이 다가갈수록 기철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드디어 서윤의 코앞에 멈춰선 노부인. 설이 빨갛던 그녀의 눈매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거짓말처럼 허물어집니다. 어머니. 서윤의 입에서 참고 참았던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을까요? 노부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네요. 그녀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옆에 있던 비서에게 던지듯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시네요. 행여나 닿으면 더 아플까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 새끼 많이 아팠지? 물기 어린 그러나 뼈저린 애정이 담긴 그 한마디. 순간 연회장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뒤집어집니다. 어머니? 방금 며느리라고 했어? 내 새끼라니. 그럼 저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친 듯이 교차합니다. 가난뱅이 기철이 마누라가 짝퉁이나 들고 다니던 저 초라한 여자가 지금 수행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저 대단해 보이는 노부인의 며느리라고. 경악으로 물든 사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기철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 되어버린 상황.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무슨... 최 전무 사모가 뒷걸음질 칩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눈앞에 솟아오른 듯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다리가 꼬여버립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얼굴이네요. 핏기가 싹 가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지던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주 느린 동작이지만 그 무게감은 숨통을 조여오는군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시퍼런 불길만이 이글거립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사모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헐떡이고 있을 뿐입니다. 네가 그랬냐? 낮게 깔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울림은 연회장의 유리창을 깨뜨릴 듯 묵직합니다. 네, 그게 뭐려? 못 들었나 본데 다시 묻지. 노부인이 한 발자국 다가갑니다. 쿵! 지팡이도 없이 내딛는 발소리가 사모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네요. 내 며느리 뺨을 친 게 감히 너냐고 물었다. 천둥 같은 호통. 단전에서부터 터져나온 그 기세에 눌려 사모가 히익 하며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군요. 조금 전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윤을 내려다보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노부인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붉은색 가방에 꽂힙니다. 아까 사모가 짝퉁이라며 집어던지고 더러운 구두굽으로 짓밟았던 그 가방. 흙탕물에 젖어 처참하게 구겨진 가방이 마치 서윤의 모습 같습니다. 노부인이 허리를 굽힙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회장님이 더러운 바닥에 엎드려 직접 가방을 집어드십니다. 수행원들이 기겁하며 달려오려 하지만 노부인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리고 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가방에 묻은 흙탕물을 아주 소중하게 닦아내시네요. 마치 다친 자식을 치료하듯 떨리는 손길로 얼룩을 털어내는 모습. 이 가방이 짝퉁이라고?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칩니다. 그 싸늘한 웃음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내 눈에는 이게 시장 바닥에서 파는 가짜로 보였더냐? 노부인의 손이 가방 안쪽 깊숙한 곳, 숨겨진 히든 포켓을 엽니다. 딸각,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숨겨져 있던 작은 장식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가방을 들어 올려 연회장의 샹들리에 조명 아래 비쳐 보이네요. 번쩍 황금색으로 된 작은 금속판이 눈부신 빛을 뿜어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금속판을 쳐다봅니다. 눈을 씻고 봐도 흔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에 단 하나, 오직 선택받은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 장인의 친필 서명과 함께 새겨진 한성그룹 로열 패밀리 전용 문양. 잘 봐라. 눈이 달려있으면 똑똑히 봐. 노부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한성그룹 안주인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내 며느리에게 물려준 가문의 증표란 말이다. 좌중이 경악으로 술렁입니다. 단순한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가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일종의 옥새와도 같은 물건. 그 귀한 것을 짝퉁 취급하며 짓밟았으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린을 건드린 셈이죠. 감히 내까짓게 이 가방의 가치를 알아? 내 며느리가 검소해서 남편 기죽을까봐 티 안 내고 다녔더니 아주 사람을 우습게 봤구나. 노부인의 일갈에 최 전무 사모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짝퉁을 든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쳐다보지 못할 진짜 귀족이었음을. 입술이 파랗게 질려 변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기철은 이미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지니긴 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네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타박했던 죄. 그 업보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쳐오는 공포를 느끼고 있겠죠. 진품과 가짜가 뒤바뀌는 순간. 아니,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귀족들과 초라한 행색 속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노부인이 가방을 서윤의 품에 안겨주고는 다시 사모와 기철을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엔 일말의 자비도 없군요. 전부 꿇어. 노부인의 짧고 간결한 명령.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것은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자 이 오만한 인간들에게 열리는 지옥문의 소리였습니다. 전부 꿇어. 노부인의 입에서 떨어진 단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자의 선고였죠. 방금 전까지 서윤을 비웃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털썩?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기철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주저앉네요. 그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색이 아닙니다. 회색빛 공포만이 감돌고 있군요. 무릎을. 최 전무 사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듯 뻣뻣하게 버텨보려 하지만 노부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쿵! 그녀 역시 바닥에 무릎을 찍고 맙니다. 명품 드레스 자락이 흙탕물 묻은 바닥에 질질 끌리지만 신경 쓸 겨를조차 없네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을 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앞에 선 것처럼 아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죄인들의 처형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노부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어다닙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죄인들의 심장을 조여오네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최 전무 사모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고개를 들어라.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사모가 덜덜 떨며 간신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화장. 조금 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였고 비를 맞은 쥐새끼처럼 초라하기 그지였군요. 노부인이 사모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사모가 히익하고 숨을 들이키네요. 내 며느리가 든 가방이 짝퉁이라고 했더냐? 저는 정말 몰라서 그랬더라. 노부인이 헛웃음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불길만이 이글거릴 뿐. 물건을 볼 줄 모르는 눈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눈은 죄야. 감히 거칠에만 보고 귀한 사람을 하대해?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처럼 너희 회사도 껍데기뿐인 가짜더냐? 네, 회사라니요. 사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노부인은 비서에게 손짓합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사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상황 화면에 뜬 것은 최 전무 회사의 재무제표와
한성그룹과의 하청 계약서. 너희 남편 회사, 우리 그룹 하청으로 먹고 살지? 이번 달 계약 갱신이더라.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사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회사를, 아니 집안 전체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한성그룹은 진짜하고만 거래한다. 너희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가짜들에게 줄 돈은 없어. 내일부터 짐 쌀 준비나 해라. 청천벽력 같은 선고. 사모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절하듯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네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을 목격한 공포.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기철이 무릎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는 노부인의 바짓단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물에 빠진 짐승의 꼴이군요. 어머니, 저 기철입니다. 사위 기철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서윤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뻔뻔함의 극치. 방금 전까지 아내를 타박하고 남 취급하던 자가 이제 와서 사위 노릇을 하려 드네요. 서윤은 그 추악한 모습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노부인의 얼굴에 싸늘한 경멸이 스칩니다. 탁! 노부인이 지팡이로 기철의 손을 가차없이 쳐냅니다. 직접 때린 것도 아니건만 기철은 불에 데인 듯 손을 움츠리며 뒤로 나동그라집니다.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군요. 누가 내 어머니냐? 노부인의 호통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기철이 멍하니 입을 벌립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서윤이 남편. 내 사위는 내 며느리를 지킬 줄 아는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다. 너처럼 제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쥐새끼가 아니란 말이다. 노부인의 시선이 서윤에게 잠시 머뭅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 하지만 다시 기철을 향할 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집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오늘부로 한성그룹 사위 자리는 공석이야. 그러니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니 소리 올리지 마라. 사실상의 파문 선언. 기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빈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승진은커녕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꼿꼿하게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네요. 가자, 아가. 여기 공기가 탁하구나. 진짜와 가짜가 완벽하게 갈라진 순간 서윤은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지옥 같았던 연회장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등 뒤에는 파멸한 두 남녀의 통곡 소리만이 비참하게 울려 퍼질 뿐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길,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만든 인간 벽 사이를 걷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윤을 향해 쏟아지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들, 지금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바뀌어 바닥을 향하고 있네요. 여보, 서윤아, 어머니. 등 뒤에서 기철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바짓단을 잡으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나뒹구는 소리. 쿵 하고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음이 고막을 긁는군요. 하지만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볼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또각또각. 시어머니의 지팡이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바닥에 찢어진 스타킹의 올이 밟히고 벗겨진 구두 뒤축이 쓰라리네요.
하지만 통증조차 지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맞잡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서윤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비켜라. 시어머니의 짧은 일갈에 구경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줍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서윤은 더 이상 짝퉁 가방을 든 촌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며느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짜를 보는 눈빛이네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힙니다. 소란스러웠던 지옥의 소음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두 사람.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서윤의 긴장감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휘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단단한 팔이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지팡이마저 내던지고 며느리를 받아안은 노부인의 손.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네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어머니.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두근거립니다. 뺨에 화끈거림이 뒤늦게 밀려오고 모욕당했던 순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덮쳐오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서윤을 아프게 하는 건 이 강인한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 천하의 한성그룹 회장님이 나 때문에 우시다니.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목이 메는 상황. 서윤은 품에 안고 있던 붉은 가방을 꽉 움켜쥡니다. 이 가방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저 짓밟히고 끝났을 테니까요. 단순한 가죽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어준 갑옷이자 방패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합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을 본체만 채하고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십니다. 거친 흙탕물 자국과 번진 눈물 자국을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지워내시네요. 많이 무서웠을 게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모양이니 오죽했겠냐. 다 내 잘못이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철의 여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호랑이 같은 분. 그런 분이 며느리 앞에서 자식 농사를 망친 어미로서의 회한을 토해내셨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서윤이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윤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입술을 깨무십니다. 그 눈빛 속에서 서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크다는 것을. 쓱. 시어머니가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네요. 다시는 그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하마. 내 남은 생을 걸고 약속한다. 그 맹세는 법보다 무겁고 강철보다 단단하게 들립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비로소 지옥 같았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차에 오르는 두 사람. 닫히는 차 문 너머로 여전히 소란스러운 호텔 로비의 풍경이 멀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죄지은 자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뿐. 서윤과 시어머니가 떠난 자리. 연회장에는 여전히 살벌한 냉기만 감돕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기철과 엎드려 통곡하던 최전무사모. 그들 앞으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호텔 총지배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허리를 90도로 굽히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네요. 손님, 아니 최수진 씨.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건조한 목소리에
사모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잘 알죠. 저희 호텔 최악의 진상 고객이자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친히 치우라 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총지배인이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사모와 기철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킵니다. 이거 안 나? 나 최전무 와이프야. 너희 다 자르고 싶어? 사모가 발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일갈할 뿐. 전무님 걱정은 마십시오. 이미 본사 법무팀에서 전무님 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을 테니까요.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블랙리스트 등재까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잠깐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기철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보안 요원의 팔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추악이 그지없네요. 이봐요. 저 여자 혼자 한 짓이라니까요. 기철의 비명에 주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모른 척하던 놈이 이제 와서 아들 타령이라니.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추태를 찍기 시작합니다.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 SNS에 올리면 대박이 날 구경거리죠.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기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이미 수십 개의 렌즈가 그의 비겁한 얼굴을 담아낸 후입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혀를 차며 길을 비켜줍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회전문이 돌아갑니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호텔 입구 밖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그들을 내동댕이 칩니다. 철퍼덕. 아. 진흙탕 물이 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와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이 시커먼 흙탕물에 젖어 들어가는군요. 화려했던 조명은 사라지고 남은 건 뼈를 내는 11월의 차가운 비바람뿐. 호텔의 유리문이 매정하게 닫힙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로비의 불빛이 보이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완벽한 추방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정수리를 때립니다.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두 사람. 기철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사모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때문이잖아. 존댓말도 사모님 대접도 없습니다. 기철의 눈이 핏발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네요. 네가 짝퉁이라고 바람만 안 잡았어도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찍힐 일은 없었어. 내 승진, 내 인생, 네가 다 물어내. 기철이 사모의 어깨를 밀칩니다. 진흙바닥에 다시 넘어진 사모. 그녀 역시 독이 바짝 올랐군요. 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기철의 얼굴에 획 뿌려버립니다. 미친놈 아니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든 게 누군데. 멍청한 게 줏대 없이 굽신거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탓을 해? 호텔 앞거리.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합니다. 비에 젖은 명품 옷을 입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남녀. 흡사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 같네요. 이게 진짜 돌았나? 쳐봐. 너 오늘 나 건드리면 우리 남편이 가만 안 둘 줄 알아. 기철이 손을 치켜들지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부들거립니다. 최 전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주먹조차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편? 내 남편한테 전화해봐. 내가 다 말할 거야. 네가 한성그룹 회장님 며느리 뺨을 치려다 이 꼴이 났다고. 기철의 비아냥에 사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남편, 최전무.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모의 손이 덜덜 떨리며 핸드백 속 휴대폰을 찾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철의 주머니에서도 사모의 핸드백에서도 동시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동시에 찾아온 파멸의 소식. 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합니다. 회사 인사팀장입니다. 김기철 부장. 금일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내일 징계위원회 출석하세요. 사유, 회사 명예실추 및 거래처 손실야기. 핸드폰을 쥔 기철의 손에 힘이 빠집니다. 툭. 휴대폰이 빗물 웅덩이로 떨어지네요. 승진은커녕 해고입니다. 그것도 불명예 퇴직. 3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쌓아올린 탑이 아내를 버린 대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편 사모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도 전 수화기 너머에서 최전무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야, 너 미쳤어?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회사로 계약 해지 통보 날아왔잖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이야.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릴 줄 알아. 뚝. 매정한 끊김 신호. 사모는 넋이 나간 채 빗속에 주저앉습니다. 블랙리스트, 해고, 그리고 이혼 통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가짜 귀족들의 적나라한 최후. 지나가는 차들이 튀기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비참한 모습조차 아까운 완벽한 자멸입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기철이 현관문을 엽니다. 띠리릭.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울리는군요. 평소라면 다녀오셨어요? 하며 달려나올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 하지만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섬뜩한 정적뿐입니다. 서윤아?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러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습관처럼 거실 스위치를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좁은 거실을 비춥니다. 낡은 소파, 색바랜 벽지,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밥 한 공기. 기철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내가 아끼고 아껴서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 자신은 궁상 맞다며 젓가락질 한 번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었죠. 그때 아내의 표정이 어땠더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철이 비틀거으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아내의 옷은 몇 벌 없습니다.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티셔츠, 보풀이 인가디건. 자신은 백화점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릴 때 아내는 남편 기죽지 않게 하겠다며 자기 옷 한 벌 사지 않았던 겁니다. 옷장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 떨리는 손으로 열어봅니다. 가계부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영수증들. 콩나물 500원 절약. 남편 넥타이 사주기. 버스비 아껴서 걷기. 우리 아기 기저귀가. 글씨가 번져 있네요. 아마도 매일 밤 돈 때문에 서러워 울며 썼을 눈물 자국이겠죠. 기철의 가슴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로또 복권을 찢어발기고 제 발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지요. 상황 으아. 기철이 가계부를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승진, 명예, 재벌가 사위, 다 허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짜로 왕처럼 대우해줬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좁은 집에 살던 아내뿐이었는데, 꼬르륵.
비참하게도 배가 고파옵니다. 식탁으로 기어가 식어버린 밥을 손으로 허겁지겁 퍼넣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섞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네요. 따뜻했던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그저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일 뿐. 텅 빈 방. 그곳에 남은 건 모든 것을 잃은 바보 같은 남자 하나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기철이 화들짝 놀라 현관을 바라봅니다. 서윤일까?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신 걸까? 헛된 희망을 품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서윤아, 여보, 내가 잘못. 문을 활짝 엽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내가 아닙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 2명. 가슴팍에 달린 한성 그룹 법무팀 배지가 서늘하게 빛나는군요. 김기철 씨 맞습니까? 누구시죠? 회장님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사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기철의 가슴에 툭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그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서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뭡니까? 귀책사유 100%. 이혼 소송입니다. 사내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음졸입니다. 마치 기계가 판결문을 읽는 듯하군요. 그리고 이건 별도입니다. 또 하나의 서류가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회장님께서 3년 전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귀하의 빚 2억 원을 대신 갚아주셨더군요. 계약 조건 기억나십니까? 며느리를 눈물 흘리게 할 시 10배로 배상한다. 기철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10배, 20억.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 저기요. 그건 어머니가 그냥 주신다고. 증거 있습니다. 각서에 지장 찍으셨죠? 사내가 복사본을 들이밉니다. 분명 자신의 지장이 찍힌 각서. 돈에 눈이 멀어 내용도 안 읽고 찍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귀하의 통장, 부동산, 급여 모든 것이 가압류됩니다. 아, 그리고 사내가 돌아서다 말고 덧붙입니다.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남기네요. 최 전무님 측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당신 아내가 아니 전처가 짝퉁을 들었다고 거짓말해서 회사 이미지를 망쳤다고요. 양쪽에서 소송 당하시면 콩밥 좀 오래 드시겠네요. 쾅! 현관문이 닫힙니다. 기철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립니다. 이혼, 파산, 빚더미, 그리고 감옥.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평범했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무시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방바닥을 뒹구는 이혼 서류. 그 위에 떨어진 기철의 눈물 자국.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 도어록을 엽니다. 띠리릭. 평소라면 경쾌하게 들렸을 그 소리가 오늘은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군요. 대한민국 상위 0.1%만 산다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평소라면 문이 열리자마자 하녀들이 달려나와 젖은 코트를 받아주고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받아번쩍여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건조하네요.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찔리는 듯한 살벌한 냉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널찍한 거실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있는 루이비통 여행 가방들입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쫓겨날 준비가 끝난 짐들. 그리고 그 앞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 남편 최 전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비워진 양주병이 굴러다니고 온 집안에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여보. 사모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남편을 부릅니다. 최 전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충혈된 눈동자. 그 안에는 남편으로서의 애정은 티끌만큼도 없고 오직 실패한 사업가의 살기만이 가득하네요. 왔냐? 역병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호칭. 사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오해가 있었어요. 설명? 무슨 설명? 한성그룹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 날아온 거 설명할 거야? 아니면 내일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거 설명할 거냐고. 최 전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라 있군요. 와장창. 최 전무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전력으로 집어 던집니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 산산조각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모의 발치로 튀어오릅니다. 파편 하나가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지만 사모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네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녀. 남편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은 맹수와 같습니다. 내 인생, 네가 다 말아먹었어. 너 때문에 20년 공들인 탑이 단 하루 만에 가루가 됐다고. 최 전무가 성큼성큼 다가와 사모의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버립니다. 와르르. 립스틱, 차키, 그리고 지갑이 대리석 바닥에 볼품없이 쏟아집니다. 최 전무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안에 꽂혀있던 신용카드들을 전부 꺼내버리네요. 한도가 없다는 블랙카드를 포함한 수십 장의 VIP 카드들. 그녀가 자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그녀의 신분증이자 권력의 상징들입니다. 뚝, 뚝. 최 전무가 눈앞에서 카드를 하나씩 반으로 꺾어버립니다. 망설임이라곤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그 건조한 소리가 마치 사모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리네요. 안 돼. 여보. 제발. 나 그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없으면? 없으면 죽어. 그동안 내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렸지? 이제 끝이야. 최 전무가 부러진 카드 조각들을 사모의 얼굴에 뿌립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집, 차, 보석. 전부 내 명이야. 넌 빈몸으로 나가.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 빼고 싹 다 놓고 꺼져. 사형 선고. 사모가 바닥을 기어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이미 없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그녀가 부자가 된 후 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한 번만 봐줘요. 나갈 데 없는 거 알잖아. 이거 안 나? 더러운 손 치워. 최 전무가 매몰차게 발길질합니다. 퍽! 복부를 가격당한 사모가 비명과 함께 뒤로 밀려 넘어집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했던 이태리산 대리석 바닥. 오늘따라 그 바닥이 유난히 차갑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딱딱하네요. 최 전무가 넥타이를 바닥에 던지며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내일 변호사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위자료?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오히려 당신이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최 전무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쾅! 거대한 안방 문이 닫히고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거실을 울리는군요. 넓디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모.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현관에 쌓인 차가운 짐 가방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짓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남편의 권력, 화려한 펜트하우스, 무제한 카드. 그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남편이 잠시 빌려준 것이었음을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는군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지켜줄 지붕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파멸입니다. 쫓겨나듯 들어온 게스트룸 구석.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 사모가 처박혀 있습니다. 화장이 눈물과 콧물로 번져 마치 기괴한 광대처럼 변해버린 얼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유일한 동아줄 휴대폰을 켭니다. 지잉, 지잉. 휴대폰이 터질 듯 진동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이라 믿는 곳, 강남 BVIP 사모님들만 모여있다는 단톡방. 이름하여 청담의 멤버 50명 평소라면 그녀가 명품 사진 하나만 올려도 언니 멋져요. 역시 우리 회장님이라며 찬양 일색이던 그녀만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팅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가 순식간에 300개를 넘어가고 있네요. 불길한 예감에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눈에 박힙니다. 김 원장 사모, 대박. 뉴스 봤어? 이거 최 전무 와이프 아냐? 꼴 봐라. 박 대표 처? 어머 세상에. 짝퉁 들고 설치다가 한성그룹 회장님한테 걸렸대. 미친 거 아냐? 강남댁. 나 이 여자 처음부터 알아봤어. 출신도 근본도 없는데 돈만 많다고 유세 떨더니 쌤통이다. 단 한 명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감춰왔던 경멸과 조롱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군요. 이 이사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네. 우리 모임 물 흐리지 말고 나가줬으면. 총무님, 동감해요. 격 떨어지게 시비 걸릴까봐 무섭네요. 친구, 동료, 자매,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돈과 배경을 보고 모여들었던 굶주린 하이에나들일 뿐. 그녀라는 거대한 먹잇감이 무너지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사모가 중얼거리며 키패드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 오타만 가득하네요. 잠깐만이라고 쓰려는데 조차 써지지 않는 긴박한 상황. 겨우 오해라는 두 글자를 치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팍! 화면이 바뀝니다. 채팅방의 대화 목록이 회색으로 변하며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 한 줄이 뜹니다. 방장님이 최수진님을 내보내셨습니다. 채팅방 목록에서 청담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번의 변명 기회도 작별 인사도 허락되지 않은 가차없는 손절. 이어서 개인톡으로 메시지들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지만 위로는커녕 독촉과 절교 선언들 뿐이군요. 야, 최수진. 너 지난번에 빌려간 500만 원 당장 입금해. 10분 준다.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언니, 우리 애랑 언니네 애랑 같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 불편하네. 소문 안 좋아서 반 옮겨줘요. 내일부터 마주치지 맙시다. 심지어 자주 가던 골프 모임, 피부과 원장, 단골 명품관 매니저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차단하고 밀어냅니다. 인간관계의 완벽한 파산.
그녀가 돈을 뿌려가며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인맥의 탑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사모가 비틀거리며 게스트룸 화장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먼지 쌓인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네요.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는 진흙과 땀에 젖어 걸레 조각이 되었고 명품 화장품으로 떡칠했던 얼굴은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흘러내려 흉악이 짝이 없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 속 괴물 같은 몰골.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의 눈과 마주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서윤을 보며 짝퉁이라고 비웃었던 그 입술. 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짝퉁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의 직함이 없으면, 명품을 두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텅 빈 껍데기. 서윤은 짝퉁 가방을 들었어도 그 안에 가족을 지키려는 진심이라는 명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온몸을 명품으로 감쌌지만 그 속엔 썩어 문드러진 허영심만 가득했던 거죠. 으아악. 비명과 함께 사모의 손이 화장대를 휩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그녀가 아끼던 명품 향수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독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썩어가는 그녀의 현실을 가릴 수는 없네요. 바닥에 뒹구는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그녀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울부짖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누구 없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줘. 하지만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완벽한 고립. 그토록 무시했던 서윤은 지금쯤 진짜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을 텐데, 자신에게 남은 건 깨진 거울 조각과 갚을 수 없는 빚더미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허영의 감옥, 바로 그곳이 벗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거센 빗줄기를 뚫고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차창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며 세상을 때리고 있군요. 방금 전까지 서윤이 서 있었던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 지옥 같았던 호텔의 풍경이 뒤로 빠르게 밀려납니다. 하지만 차 안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얼어붙었던 서윤의 몸을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감싸주네요. 서윤은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멀어지는 호텔의 화려한 불빛. 그곳에 남겨두고 온 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가난, 무시, 그리고 남편이라 믿었던 한 남자의 껍데기였죠.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릎 꿇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잔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서윤의 시선이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여전히 흙탕물이 조금 묻어있는 붉은색 가방. 아까는 그토록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입니다. 이 낡은 가죽 가방이 자신을 지켜준 갑옷이자 시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그 자체였으니까요. 서윤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아 봅니다. 가죽 너머로 전해지는 투박하지만 단단한 진심. 많이 놀랐지? 무거운 정적을 깨고 옆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천하의 한성그룹을 호령하던 서리빨 같던 회장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네요. 그저 비 맞은 자식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하고 약한 할머니의 눈빛만이 서윤의 푸른 배를 향하고 있을 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귀한 가방을 흙바닥에.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서러움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이 대단한 분이 빗속을 뚫고 오게 만들었다는 죄송함 때문이죠. 덥서? 시어머니가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서윤의 얼음장 같은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 그 뜨거운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서윤의 심장까지 녹여내렸지요. 아니다. 먹칠은 그 못난 놈들이 했지. 너는 내 자랑이다. 고개 들 거라. 네가 왜 우느냐? 울어야 할 사람은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마치 지난 3년의 세월을 되감기 하듯 회한에 잠긴 표정이군요. 미안하다. 너를 3년이나 그림자처럼 죄인처럼 숨어 살게 해서 내 남편 놈 빚 20억 갚아주고 내 친정 빚 정리하는 동안 혹여나 그 독한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해코지할까봐 내가 널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건데. 시어머니의 고백. 그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비정할 정도로 높고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살아라 했던 그 모진 말 속에 내가 다 막아줄 테니 너는 안전하게 있어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놈이 승진하고 정신 차리면 그때 널 세상에 내놓으려 했다. 좀 나아질까 싶어서 지켜봤는데 내 눈이 멀었어. 자식놈 껍데기만 보고 속을 못 봤구나. 내 아들놈이 보석을 돌멩이 취급하는 천하의 멍청이일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맺혀 흐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철의 여인도 자식 농사를 망친 어미로서의 아픔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군요. 서윤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어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줍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고단한 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원망 안 해요. 오늘 어머니가 와주셨잖아요. 저 지켜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한성그룹본가 저택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비에 젖어 싱그럽게 빛나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맞이하네요.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방랑자를 반기는 등대 불빛 같습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수행원이 우산을 들고 대기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려 차 안에 있는 며느리에게 손을 내미시네요. 잡아라.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 서윤이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뒤에 숨지 마라.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서서 나랑 나란히 당당하게 걸어. 그 한마디가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더 이상 짝퉁 가방을 들고 눈치 보던 쭈구리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 인정한 유일한 가족이자 동반자. 서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잡습니다. 네, 어머니. 두 여인이 손을 맞잡고 나란히 저택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내려와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춰줍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은 없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완성된 뒷모습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군요.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윤이 있어야 할 진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 후. 높고 파란 하늘이 눈부신 가을 오후입니다. 한성그룹이 운영하는 미술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시크릿 정원. 따스한 햇살 아래 서윤이 고풍스러운 티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푸석했던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늘 주눅들어 구부정했던 어깨는 우아하게 펴져 있네요. 입고 있는 옷은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니트지만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진짜 귀족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까르르, 까르르. 정원의 정막을 깨고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행기를 탄 아이가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아장아장 걷고 있군요. 서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안아, 천천히. 넘어질라.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 1년 전 비 오는 거리에서 쫓겨나듯 떨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가난과 무시에 쫓기지 않는 삶.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사람다운 삶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서윤의 시선이 테이블 옆 의자에 놓인 붉은색 가방에 머뭅니다. 1년 전 흙탕물에 뒹굴었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 최고 장인의 손길을 거쳐 말끔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그때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이 가방을 과시용이나 방패로 쓰지 않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나 현금 다발이 아닌 아이의 기저귀와 손수건, 그리고 먹다 남은 과자가 들어있군요.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가방 하나에 목숨을 걸고 벌벌 떨었었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가방 뒤에 숨어서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당당하면 시장 바구니를 들어도 명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문득 바람결에 들려온 소문이 생각납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기철은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한바집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콧대 높던 최 전무사모는 이혼 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산다는 소식. 인과응보.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더 이상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옛날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 어머, 회장님 나오십니다. 비서의 알림에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걸어오십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으셨네요. 서리빨 같던 표정은 사라지고 손주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신 모습. 아이고, 내 강아지. 할미 왔다. 천하의 한성그룹 회장님이 지팡이도 팽개치고 잔디밭으로 뛰어드십니다.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번쩍 들어 안으시네요. 우리 똥강아지 밥은 먹었어? 어미가 굶기지는 않더냐? 어머니, 방금 이유식 한 그릇 뚝딱 비웠어요. 서윤이 웃으며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으십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3대가 함께하는 그림 같은 풍경. 서윤아, 내 어머니. 좋구나. 참 좋아. 돈 30조를 준대도 지금 이 순간이랑은 안 바꾼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화려한 파티장도 번쩍이는 샴페인 타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온기,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걱정 없는 평온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백화점에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그녀의 곁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진짜 내 편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진짜 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가방일까요?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일까요? 오늘 서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껍데기가 아닌 진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명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